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12.6 박정희 전 대통령이 36년 전 부하의 총에 맞아 숨진 날입니다. 고종석 작가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고종석의 편지 박정희 전 대통령께 일부를 소개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36번째 기일입니다. 당신이 불귀의 객이 된 것을 알게 된 어느 가을 이른 아침에 제가 슬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기쁘고 후련했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당하게 죽이고 가두고 다치게 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안에는 한 움큼의 불안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민 불복종에 무릎 꿇고 권좌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궁정 쿠데타 시도에 의해 귀천한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물론 그 어설픈 시도의 주도자는 즉각 체포돼서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저는 당신의 부하 군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이 당신을 끌어내렸다면 당신을 따르던 육군 소장들의 정치적 야심이 활활 타오를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당신은 헌정을 파괴해서 집권한 군인 독재자였습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당신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북한과 연계해 간첩으로 몰아 죽이거나 가두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귀환한 납북 어부를 포함해서 아무런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한 시인의 표현대로 당신의 집권기 대한민국은 겨울 공화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압축성장이 당신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얄궂게도 이들은 시장에 정부가 간섭하는데 경기를 일으키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네, 이건 비꼬는 표현이죠. 네, 칼럼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계획경제에 극도의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이든 그 시대 한국인들의 고단한 노동 덕분이든 당신이 집권한 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당신보다 더 심한 독재를 하고도 제 나라 경제를 망쳐놓은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견줘서 당신은 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4년 임기 2번만 채우고 물러났다면 한국 경제는 이내 활기를 잃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청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란 직후에 터진 부정부패 사건들은 그만두더라도 당신이 청렴했다면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청렴한 대통령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이 굳이 부패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당신이었는데 비록 북한보다는 정도가 덜했지만 당신 치하의 대한민국은 일종의 가산국가였는데 당신이 부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사유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작고한 이튿날 대학생이었던 저는 당신의 따님이 뒷날 대통령이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기묘묘한 파동방정식을 통해서 당신의 따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당신에게는 친손자가 넷이나 있습니다. 당신의 따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 마당에 당신의 손자가 미래에 어느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이젠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견고함은 결국 당신에 대한 지지의 견고함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듯 당신의 손자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독재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걸출한 정치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나이 탓에 제가 그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내 손자 모두 아직 어리거든요. 예, 고종석 작가는 이미 은퇴를 하셨고요. 예.
계속 칼럼 나머지 읽겠습니다. 당신의 기일에 당신을 추도할 수 없는 현실이 제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안 빗낙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종석 작가보다는 훨씬 젊은 저기 때문에 만약 박정희의 손자가 대통령이 되는 날을 제 눈으로 목격한다면 저는 박씨 3대 가문이 권력자가 되는 상황을 보는 가장 비극적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가 지적했듯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혈통에 대한 지지지요. 네, 이 혈통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북한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10월 26일 오늘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린 날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전하기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광고주인 연지연곰탕 지상철 사장이 페이스북에 지난 토요일에 남긴 글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낮 3시쯤 관광버스가 들어왔다. 곰탕 31개를 시켰는데 들어오다가 손님 한 사람이 식당 입구 세월호 리본 조각을 봤다. 이거 세월호 거식이잖아 라면서 몇 명이 수군거리더니 가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그냥 가겠단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우리 부부는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가세요.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밥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다. 네, 이 페이스북 글을 본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가 아내와 함께 연지연 곰탕에 가서 2그릇을 팔아드렸습니다. 31개 곰탕 중에 2개 값을 보전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나머지 29개 곰탕을 사드렸으면 합니다. 연지연 곰탕은 직접 가지 않으셔도 택배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29인분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은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는군요. 전화번호 010-7252-1114 또는 031-989-9968입니다.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간 건강식 곰탕입니다.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252-1114 010-7252-1114 또는 031-989-9968번입니다. 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문 좀 열어봐요. 아니, 저 문 좀 열어보세요. 이봐! 뉴스타파 동영상에서 발췌한 녹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 내에 전담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유훈예 의원과 정의당 정진호 의원 어제 TF가 있는 서울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에 진입을 시도했지만은 봉쇄당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하고 있는 몇 사람 뉴라이트 역사학자들 빼고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모두가 다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사학자들에 이어서 해외에서도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한편 새누리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가피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의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혼원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영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합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대변인 사퇴 이후 20일째 공석이던 청와대 대변인의 정연국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인선됐습니다. 야당은 KBS 출신인 민경욱 전 대변인에 이어서 현직에 있는 언론인이 또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에 빌미한 일로 인해 가지고
몇몇 선수가 한국 시리즈 못 뛰게 되었습니다. 그 점 팬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유중일 삼성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삼성과 두산, 두산과 삼성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열립니다. 출장자 명단에는 삼성 측이 예고했던 대로 해외 원정 도박 연루설에 휩싸인 일부 선수들은 빠졌습니다. 삼성과 두산 두 팀은 2013년 이후 2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는 건데요. 두산은 2년 전 3승 1패로 앞서다가 3연패로 우승을 뺏겼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 내에 전담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스크포스를 이제부터 TF라고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TF 운영 계획 안에는 청와대 11 점검 회의 지원 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정화 관련한 11 회의를 해왔고 이 TF가 여기에 보고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어젯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유기용, 김태년, 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그리고 한겨레를 비롯한 취재진이 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확인해봤는데 이 조직은 일요일임에도 사무실로 출근해서 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곧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교육부 입장을 듣기 위해서 교육부 대변인과 TF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에 서서 변호하다시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소관 업무를 한 것이고 청와대에도 일상적인 업무 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한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이 밤에 들이닥친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결정을 앞두고 국회 자료 요구 등 관련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인력을 보강했고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공식 해명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벙커원이 있는 대학로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방송통신대 안에 있고요.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담당 과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걸 비선 조직이라고 하는데 주요 정책 이슈가 터지면 어느 정부 부처에서건 인력 보강을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국정화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에 비중을 실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정부 교과서 TF 건물 범죄 현장 덮치듯 한밤에 몰려간 야당 이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말 일상적인 또 합법적인 업무일까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TF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구성과 역할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도종환 의원은 아직 국정화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데다 행정 예고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만큼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 야당 관계자도 국립대 사무국장을 단장에 앉힌 점 역시 공무원 직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도 보겠습니다. TF의 존재 그 자체는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해온 모든 말들을 뒤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국정감사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국정화 판단과 결정을 교육부에 미뤘던 청와대도 공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황우여 장관 국정화 발표 나흘 전인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정감사 위증을 한 것이죠. 10월 8일에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월 5일부터 TF가 가동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정된 바도 없는데 TF는 왜 가동합니까? 위증한 거죠. 청와대도 거짓 해명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지시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당정회의는 한 것으로 들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보게 되면은 교육부 TF에는 상황관리팀 소속 사무관과 연구관이 청와대 11 점검회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병기 실장의 해명과 다르게 청와대가 국정화 추진 상황과 동향을 날마다 보고받은 정황이 있었던 거지요. 한편 정부 여당이 국정화 반대 논리 또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계 집필진에 대한 색깔론을 더 씌우는 논리를 이 TF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TF 구성 또 운영 계획안을 보게 되면은 TF는 교과서 분석 및 대응 논리 개발, 국회 언론 등 설명 자료 관리 제공, 쟁점 발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새누리당에게만 제공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비교 분석 자료에 대해서 여당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TF 기획단장인 김현석 팀장은 학교정책실 산하의 교과서 정책과 역사 교육 지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동원 실장 아랫사람이란 얘기죠. 이 아랫사람이 만든 자료를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당 쪽에서 그 의원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도 달라 했을 때 드릴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교육부가.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혹시 TF가 만든 것은 아닐지 의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한편 TF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서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국정화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펴온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 대해서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 나쁜 짓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합니까? 예.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진실에 별 관심이 없는 청와대의 단면이 또 고발됩니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이 4개 대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 중에 역사교과서 집필 경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 8곳의 홈페이지에 나온 저자 명단을 살펴보니까 이병기 실장의 말과는 다르게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국정교과서 반대 그리고 집필 거부에 참여한 교수가 여럿 확인됐다는 겁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여당은 국정화 핸들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반대 여론 확산 조짐 속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핸들을 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당 지도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당내 우려는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0, 40대 표심을 고려하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로 여론에 민감한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는 양상이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 새누리당 전원이 한 목소리로 간다면 이 당은 국민들에게 도로민정당으로 비칠 것이다. 이러면서 국정화 추진을 접는 통큰 양보를 할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올바른 역사 만들기에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서 반대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위에서 워낙 세게 내려오니까 다른 소리를 못한다. 이렇게 푸념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의원도 처음에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균형을 맞추는 일 정도로 알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미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신이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봤겠죠. 뭐 이런 뻔한 답을 모르셔서 궁금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어제도 뭐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막 쏟아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이것은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발언을 한 장소는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12.8 재보선 지원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최근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10%가 밀리고 뒤집혔다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식 몰아붙이기의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 예고 이후에 여론 수렴 기간입니다. 여론 수렴 기간에 TF를 가동시키고 이런 것이 뭐 말 그대로 이름뿐인 여론 수렴 기간임을 입증하는 단면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교육부가 지난 12일에 행정 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안은 다음 달 2일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반대 여론 수렴하겠습니까? 지금 뭐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김무성 대표도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여론에서 밀려도 강행한다라는 그런 속뜻을 여당 대표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교육부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이 같은 행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이른바 답정 너 이런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지요. 한편 김무성 대표는 부산 진구 부전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했던 지원 유세에서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가? 그래서 걱정 많이 하셨는가? 라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하더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가 존경하는가? 이 김무성도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우스앤뉴스는 어제 여의도 식당에서 가진 김무성 대표의 기자간담회 현장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각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친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실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일까요? 김 대표 주장과는 다르게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김용주 회장이 일제강점기 말기에 출정 황군에 대한 감사 발송을 주도했고 징병제 실시를 찬양했으며 군용기 모금을 주도한 이런 친일 행위가 있다며 친일 인명사전 개정판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한편 어제 그 자리에서 당시 성공한 사업가는 다 친일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창씨 개명을 안 하면 배급을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떡하느냐
라면서 창씨개명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창씨개명은 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한 다수의 민족 지도자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낙향 등의 방식으로 저항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서 일본이 일제 말기에 폐색이 짙어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1순위였다. 당시 우리 아버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일본군이 요정에서 말하는 것을 전해 듣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산속에서 숨어 지냈다. 해방 소식도 산에서 들었다. 그런데 친일이라고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몰래 독립군의 활동 자금도 주도하곤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주 회장은 일본의 패전 직전인 194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다가 일본군 비행기 헌납운동에 앞장서는 기명 광고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정리의 반상회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홍보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을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한 행정협조를 거부합니다. 라는 성명을 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우민화 정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획일적 전체주의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또 강압적 중앙 독재가 아닌 자발적 주민자치를 선택하겠다. 반상회까지 동원하는 홍보 협조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현 정부가 만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채택되더라도 수업을 주관하는 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살려서 대안, 보조교재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10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답변하던 도중 독일은 정전 이후에 좌파들이 거의 소멸된 상태였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다르게 여전히 좌파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는데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이 웃지 말라고 꾸짖음. 그런데 현기환 수석은 피감기관의 증인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한마디. 답변하는 피감기관에 나오신 분이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정부성한테 사과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매섭게 현기환 수석을 추궁하는데 이를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과는 중도를 빚기도. 의원석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답변 중에 웃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들었고 그걸 저한테 웃지 말라고 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 전지역에 듣고 있었는데 아니 패들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꾸 뭘 가만히 있다니 발언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서는 거예요 지금. 자 의원님들 뭘 지내냐고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당신이라니. 이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엉뚱한 발언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예절의 문제인데요. 지금 오늘도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빨리 실현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여성의 무례는 당연한 거고 남성의 지적은 째째하고 매너 없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방해하지 마시고 좀 제 질의 시간입니다. 네? 남녀 운동은 제가 먼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헌법기관인데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현기환 수석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했는데 저희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여기 근무자들에 대해서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하고 3시간 이상 함께 토론한 분도 그때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국정감사장에서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문고리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모 의원님은 또 도둑재발죄를 쓰는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국정에 임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들을 죄인 취급하는 듯이 하는 게 수모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신 모습이 마치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웃지 마세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국감의원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비판과 견제가 무척 짜증나는 새누리당 정권. 그 마음 속에 야당 자체가 없는 북한, 이 북한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일까. 같은 날 동북아 역사왜곡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북한은 역사 교과서를 한 권만 갖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10권 가까이 공부하게 한다며 북한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큰 소리. 북한은 하나인데 북한의 국정이냐 검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하나인데 왜 우리가 10개씩 가져야 되냐 10개씩 가져야 되냐. 북한은 하나인데 왜 우리가 10개씩 가져야 되냐 10개씩 가져야 되냐 하는 통일에 대비한 거고요. 하긴 작년 초에는 국정교과서를 쓰는 북한을 선진국으로 말한 여당 의원도 있었는데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JTBC 인터뷰.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교과서로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않고요. 예. 뭐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등 이제 이렇게 국정교과서 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은 이제 국경 국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제 국경 국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 이전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주무기관장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면 보고 잘 안 받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대면 보고 이번 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면 보고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주무를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연구소장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군전력 분야의 장성급 담당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면 보고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늦춰질 경우 전력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결정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없이 나머지 사람들 문책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박 대통령의 대면 보고 계획은 김관진 날리기의 수순인지 아니면 아랫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위한 포석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금기어로 취급받던 4대강이란 용어가 최근 정부 관계자 발언과 보고서 등에 다시 등장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내에서 4대강이란 표현이 해금을 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충남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제한급수가 18일째 계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숫자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이 가뭄의 해결사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4대강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쓰는 동아일보가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가뭄 해결, 홍수 대비 또 수질 개선을 하겠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4대강 사업이 가뭄 지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지요. 한국 하천학 회장인 김정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도 며칠 전에 4대강 공사는 근본적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4대강물 퍼간다 해도 녹조가 상당합니다. 쓴다면은 정화해서 써야 합니다. 정화 공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가 하는 의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관련해서 이 기사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차기 대선 주자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충남 가뭄 해가를 위해서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 사이에 도수관로 건설 사업 625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골칫거리인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해결에도 서울시 손실 비용의 50%인 1680억을 국비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구할 만하니까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박원순 900억, 안희정 3,300억 야당에서 밀어주고 있다. 우리 제목만 보면은 뭐 박원순 안희정이 대권 주자를 밀어주고 띄워주기 위한 야당의 술책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왜 균형 잡히지 못했는지 중앙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조 4,567억.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3일에 의결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보낸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자료에 담긴 증액 규모입니다. 증액 규모예요. 정부 원안은 22조 2,553억 원이었는데 국토위에서 24조 7,120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정부 원안을 짜면은 국회에서 이 예산 지금 당장 시급한 거 아닌데? 지금 당장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 이러면서 깎아야 되는데 도리어 늘었다는 얘기죠. 내년이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만큼 총선용 선심 예산이 예년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돼 왔던 반대요. 자, 그 첫 신호탄을 국토위가 쏘아 올린 셈인데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현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 경북이 많았다는 겁니다. 경산 청도가 지역구인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청도에서 밀양까지의 국도 건설 사업 이게 당초 4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물러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여기 군위, 의성, 청송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구 사업도 10억 원씩 2개의 사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의 지역을 지나는 문산에서 돌아선 전철화 사업은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죠. 이명박 정부 당시 형님 예산만 10조였죠. 형님 예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야당 단체장의 긴급한 예산 책정 요구를 자기 당 대권주자 띄우기로 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오늘 중앙일보 보고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 국내 번역본이 저자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는 꼽살이다 시즌3 쌍꼽살 최신 업데이트분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쌍꼽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디턴이 불평등을 지지했고 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라는 식으로 오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저자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디턴 교수 책을 번역한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사 계열의 출판사인 한경 BP입니다. 한경 BP의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의 원출판사인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왜곡이 맞다라면서 한국어판을 낸 한경 BP에다가 기존 번역본을 전량 회수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한국어 번역판에 실린 한국경제학자의 서문입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반대되는 위치로 위대한 탈출을 두려한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과 새로운 서문은 원저자나 프린스턴대 출판부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되거나 승인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책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서문은 피케티와 디턴, 불평등을 논하다 이런 제목이 붙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9쪽짜리 글을 말합니다. 자유경제원, 새누리당 의원 90%가 좌파다 이런 상식 밖의 주장을 펴는 집단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전망 탓에 내년에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할 돈 1조 6천억 원을 중앙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성장률 전망치를 짜면 그만큼의 세금 수입이 생길 것을 예측하게 되지요. 이걸 기준으로 지방교부금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결론 나면 그 세금 수입도 당연히 그만큼 줄겠죠. 예상치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급한 지방교부금을 도로 내놓도록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해내야 할 돈이 1조 6천억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 왜 그러겠습니까? 전망치를 높게 잡아야 여론이 좋을 거니까, 정권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전망을 잡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올해 또 1조 6천억을 회수한다는 건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3년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2조 7천억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는군요. 올해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게 될 처지인 지방교육청들로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기막힐 따름입니다. 여보, 좋은 꽃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0263.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내년 정년 퇴임하는 59살 신입 1년짜리 공무원인데 괜찮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시의 A구청 올 1월에 한국 나이 60세, 만 나이 59세인 9급 신입 공무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 공무원은 내년 상반기에 퇴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는 정년이 10년도 남지 않은 50대 7급에서 9급 신입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을 폐지한 2009년부터 해마다 임용해 왔는데요. 50대 이상 신입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해 1.4%로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 일 잘하니까 뽑았겠지 뭐 부당하게 뽑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사실 공무원에 임용되면은 15라고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1개월 동안 연수를 포함해서 공무원의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수습 공무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시 공무원 일부는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서 퇴직할 수 있어야 시민이나 정부로서는 본전이 될 것이다. 연금은 없더라도 신입 공무원이 1년에서 2년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50대 재취업의 사례가 하나 더 있네요. 경향신문 사설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이 KBS, SBS에 이어서 MBC 앵커까지 청와대 직행이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새 대변인에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인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했다. 현직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가 곧바로 대통령의 입으로 변신한 것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임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KBS 9시 뉴스 앵커를 지낸 다음 잠시 문화부장으로 일하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것과 같은 일이 재현된 것이다. 현역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최소한의 공백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론윤리다. 정치권 입문을 앞둔 언론인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KBS가 뉴스 앵커 등을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못하게 한 것도 이런 연유다. 그러나 KBS와 민경욱 전 대변인은 이런 윤리 규정을 스스로 깼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스스로 직업윤리를 파괴하고 청와대가 언론을 하부 조직처럼 대하는 일이 관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걸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사례가 벌써 3번째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 청와대는 SBS 보도국장을 지낸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다. 주요 언론사 간부로 있으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당시 SBS와 당사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시기였다. 권력감시가 중요 임무인 언론인이 직업윤리를 팽개친 채 거리낌 없이 권력의 입을 자처하고 방송사는 그걸 비호하는 현상이니 결코 건강한 언론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방송사를 청와대 홍보수석 및 대변인 공급처로 여기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관도 비정상이다.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의 역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이런 인사를 되풀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언론을 권력기관 진출의 통로로 여기는 언론인이나 언론을 권력의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언론관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로부터 혹시 콜이 없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썩어빠진 방송사 간부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한 3-4명 됩니다. 당신들보다 앞서서 정치권에 진출한 선배 중에, 권력의 품에 안긴 선배 중에 누가 좋은 본보기였는지 한번 따져보길 바랍니다.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정체성, 직업적 자긍심,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 서쪽 지방부터 흐려져서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전주의 한낮 기온 21도, 부산 20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한층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어이 우리 잊으면 안 돼 이 일부분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좌편향 교과서든 우편향 교과서든 국정교과서든 암기하고 시험 보기 위한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역사 수업은 앞서 살았던 선배들의 공은 무엇이고 과오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 우리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하잖아. 역사 교육의 시스템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교과서 하나만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정화 논란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칠 영향이야. 만일 친일과 독재가 어쩔 수 없는 친일, 불가피한 독재였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극적인 친일은 친일이 아니라는 공식이 통용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정의롭게 나서려고 할까? 내 아버지 친일파 강인국처럼 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변명하면 되는데, 밀정 염석진처럼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말하면 되는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일제에 그리고 독재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야. 개인의 입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되는데도 가족들을 뿌리치고 만주로 상하이로 민주화 현장으로 향했던 그들은 무정하거나 멍청한 사람들이 되고 말겠지. 그렇게 역사가 이긴 자의 전리품이 된다면 어느 누가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살려고 하겠어. 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